여러분, 혹시 AI 비서한테 커피 한 잔 타달라고 해보셨어요? 당연히 안 되죠? 이메일은 기가 막히게 잘 쓰는데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한계, 화면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AI가 몸을 가지게 되는 이야기, 피지컬 AI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요즘 쓰는 생성형 AI.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메일 쓰는 건 기본이고, 데이터 분석에 심지어 그림까지 그려주죠. 한마디로 디지털 세상에서는 거의 뭐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AI한테 방 저쪽에 있는 상자 좀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갑자기 바보가 되죠. 되게 간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까지의 AI는 바로 이 현실 세계의 움직임 앞에서는 꼼짝도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디지털 AI와 피지컬 AI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왼쪽처럼 챗GPT 같은 디지털 AI는 물류에 대한 보고서는 아주 멋지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의 피지컬 AI는 실제로 창고에서 택배 상자를 분류하죠. 말 그대로 하나는 화면 속 픽셀을 바꾸는 거고 다른 하나는 현실 세계의 원자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이걸 스크린 장벽을 넘었다 이렇게 부르고 싶네요. 자, 그럼 이 AI는 대체 어떻게 스크린 밖으로 나와서 몸을 갖게 되는 걸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체화된 AI, 영어로는 Embodied AI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피지컬 A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몸을 가진 AI라는 뜻이에요. 주변 환경을 스스로 보고 생각하고 또 그 환경 안에서 직접 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AI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확 와 닿으시죠? 기존의 디지털 AI는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요약해주고 추천해주고. 그런데 피지컬 AI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는 겁니다. 물건을 짚고, 옮기고, 조립하고, 청소하고, 말 그대로 제가 할게요 라고 나서는 거죠. 이게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놀랍도록 우리 인간이랑 비슷하거든요. 먼저 카메라나 라이다 같은 센서로 주변을 보고 이걸 AI 칩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죠. 아, 저걸 저기로 옮겨야겠다 하고요. 그런 다음 모터나 로봇팔 같은 걸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보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 세 단계가 계속해서 아주 빠르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변수도 많은 현실 세계에서 도대체 어떻게 AI를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AI가 똑똑해지려면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 수톤짜리 엄청 비싼 로봇이 실수를 한다면요? 끔찍하죠? 현실 세계에서 실패는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파손, 사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 문제로 이어지니까요. 이게 바로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컴퓨터 안에서는 잘못하면 그냥 컨트롤 Z 누르면 그만이죠. 실수 비용이 0이에요. 하지만 현실은요, 중력이 있잖아요. 한 번 떨어뜨리면 그냥 깨지는 겁니다. 실수가 곧 손해고 위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학자들이 정말 똑똑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현실 세계를, 그러니까 공장이나 창고 같은 공간을 아예 통째로 아주 완벽하게 가상세계에 복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똑같은 게 아니라 중력이나 마찰 같은 물리 법칙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말 그대로 쌍둥이 디지털 세계를 만드는 거죠. 자, 이 디지털 트윈이 왜 대단하냐면요. 바로 훈련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한 번 하기도 무서운 실패를 이 가상세계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100만 번, 아니 그 이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안전하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로봇이 현실 세계에 투입되기 전에, 그러니까 첫 출근을 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실수를 다 해보고 온다는 뜻이에요. 실제 물건은 하나도 안 깨뜨리고요. 마치 우리가 비디오 게임 캐릭터를 수백만 번 죽여보면서 게임을 마스터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자, 이렇게 가상세계에서 만렙을 찍곤 로봇들이 현실 세계에 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새로운 물리적 노동력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럼 이 로봇들이 처음으로 맡게 될 일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업종입니다. 더럽고, dirty, 위험하고, dangerous, 또 힘든, difficult 일들이요.
사실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하길 꺼려해서 항상 일손이 부족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구원투수처럼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쓰는 것보다 로봇 쓰는 게 더 싸요? 결국 모든 건 경제성이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입니다. 예전에는 로봇 한 대 사려면 수억 원씩 했으니까 엄두도 못 냈죠. 그런데 서비스형 로봇, 줄여서 RAAS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판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로봇을 사는 게 아니라 매달 구독료를 내고 빌려 쓰는 거예요. 넷플릭스 구독하듯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비싼 초기 투자 비용 없이 마치 직원 월급 주듯이 로봇을 고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세요. 계속 오르기만 하는 사람의 인건비와 기술 발전 덕분에 계속 싸지고 있는 로봇 구독료,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 바로 이 손익분기점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하는 공장 같은 곳에서는 이미 많은 경우에 로봇을 쓰는 게 사람을 쓰는 것보다 더 저렴해졌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엄청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의 일,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내 일자리는 괜찮을까 하고 걱정부터 되시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기술혁명은 언제나 인간의 일을 없애는 게 아니라 바꿔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도 다들 일자리 없어질 거라고 걱정했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오히려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은 이제 점점 로봇 동료에게 맡기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이런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십, 수백 대의 로봇들을 관리하는 로봇 운영 관리자, 로봇에게 더 똑똑하게 일시키는 법을 연구하는 행동 프롬프트 엔지니어, 훈련을 위한 가상세계를 만드는 디지털 트윈 설계자, 그리고 사람과 로봇이 어떻게 하면 더 잘 협력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전문가까지요. 그래서 이제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로봇한테 내 일을 뺏기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100대의 로봇을 지휘하는 관리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로봇은 경쟁자가 아니라 나의 능력을 100배로 증폭시켜줄 최고의 팀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난 산업혁명이 인간의 근육을 기계로 무한히 확장시킨 혁명이었다면 이번 피지컬 AI 혁명은 인간의 지식과 판단을 현실 세계에서 행동으로 옮겨주는 혁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곧바로 현실의 움직임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만들고 어떤 미래를 열어가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